그럼 좀 더 본질로 가볼까요? 다시 이제 고발사주 의혹으로 돌아오면요. 대검찰청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검찰청,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게다가 경찰이 일제히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수사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무슨 근거로 손주성 검사가 고발장을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의 여러 인터뷰, 텔레그램이라는 조작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디지털 정보, 조성은 씨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에 나가서 그 인터뷰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진술 이런 것들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일반 독자보다 못한 추리력으로 지금 상황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지금 장관은 너무 제보자의 말에 따라서 오락가락합니다. 자칫 제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되는 꼴이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원 의원님, 네. 화면에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대검, 공수처, 중앙지검, 경찰까지 이렇게 4개 국가기관이 동시에 한 사람을 수사한다는 건 사안의 경중을 떠나서 좀 이례적인 건 맞는 겁니까? 특히 그것이 대선을 6개월도 남지 않았던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은 상당히 그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수사가 되는 거 아니냐. 혹시 야당을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충분히 가져볼 만하죠. 특히 지금 공수처, 대검, 서울중앙지검, 경찰이 총 출동된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들도 굉장히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들죠. 지금 공수처에서는 김모 검사가 지금 기초 조사를 하는지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 여당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고 조국 전 장관이나 관련된 사건에서 변호를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부터 정치적인 중립성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의문 제기가 있었고, 대검에서 이 문제 진상조사 감찰하는 한동수 부장은 원래부터 윤석열 전 총장 징계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분이고,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이 수사가 최강욱 지금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지금 처음 야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 죽이기 이게 말이 좀 과합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거니까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느냐. 왜냐하면 고소한 당일날, 대검에 고소를 한 당일날 바로 중앙지검에 그 사건을 배당을 하니까 뭔가 좀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나 볼 수 있고, 경찰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하는데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를 한다는데 명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조금 진도를 나가면서 어떤 수사해야 될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지부진하다면 청와대가 아마 그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 대선 당시에 김대중 당시 새정치 국민회의 후보에 대해서 비자금 문제가 제기돼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판단에는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된다면 이 대선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수사를 중지시키고 대선이 끝난 이후에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4대 기관이 윤석열 후보 한 사람을 향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자체도 무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의원님 논평 잘 들었고요. 대신 이제 몇 가지 중에 좀 강한 개인적인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일부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선거 개입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이 선거 개입한 것이고,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정치 개입한 것이고 공작 정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사의 타당성이 없다? 저는 그게 타당성이 없으려면 이런 증거물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인지 수사라든가 이런 거라 그러면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안 한다? 그리고 지금 고발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4개 기관이 다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지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최강욱 대표가 대검에다가 이제 고발을 했는데 고소한 거죠. 고소를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중앙지검에 배정을 한 겁니다. 배당을. 공수처는 당연히 이제 공수처 수사 나간 것이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이 오히려 보수단체가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를 사실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대검감찰반은 당연히 진상조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의도를 갖고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수사는
결과적으로 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증거로 말하는 것이지 예. 증거가 없는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관인 또는 뭐 검사가 누구다. 뭐 청와대 누구였다 뭐 이런 것은 전 오히려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 수사가 완전히 이제 실패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예.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도 오늘 공수처에 추미애 전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왜 고발한 겁니까? 일단 두 가지인데요. 추미애 전 장관이 이 고소 고발, 뭐 사주 이런 모의 등에 한동훈 검사장이 가담을 했다고 단정하면서 본인이 장관 시절 가지고 있던 감찰 기록을 SNS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백한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공직자로 있었던 시절의 비밀을 공공연하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묵인된다면 고위공직자들이 이제는 그 공직자 시절의 자료 막 가지고 본인 캐비넷에 넣어놨다가 장관 사퇴하고 공직 사퇴하면 정치적으로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일들이 묵인되겠죠. 이거 법리적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고 단언한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추미애 전 장관이 사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좀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 검사장 주도로 검찰에서 계좌 추적했다고 말하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궁지에 몰려서 결국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발장 사주에 관여했다고 단언하려거든 그에 마땅한 근거가 필요했는데 추측이나 의혹 제기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단언을 하게 되면 유시민 이사장 경우처럼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바로 걸리지 않을까. 이 부분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무려 4개의 수사기관이 총출동한 건 아니냐라는 여러 얘기거리들이 나오는 윤 전 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 얘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